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오늘 마지막 과목 전기 설비 같이 하도록 할 건데요. 전기 설비는 거의 90%가 암기 내용이라서 여기서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릴게요. 그럼 그 키워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챕터, 전선과 재료 공부입니다. 자, 일단 이 전압은 크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세 종류는 저압, 고압, 특고압이에요. 근데 우리 전압은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자, 먼저 전압의 크기에 대한 분류부터 알아볼 건데요. 우리 전압에는 교류랑 직류도 있는데 이 크기에 따라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류부터 한번 보면은 저압은 1000V 이하에서 저압이에요. 그리고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예요. 그리고 고압이랑 특고압은 교류랑 직류랑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고압은 7000V 이하가 고압이고 그리고 특고압은 이 7000을 넘는 것들 싹 다 특고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선을 실제로 연결을 할 때 전선 각각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걸 우리가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 이론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우리 삼상을 쓰고 있어요. 이 삼상이 뭐였어요? 전원이 3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중성선이 있고 우리가 기기를 보호하는 보호도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5가지의 색깔을 모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삼상은 L1, L2, L3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갈색, 두 번째는 흑색, 세 번째는 회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성선은 우리가 청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호도체는 녹황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황색을 한번 보면은 녹색이랑 황색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전선 피복이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선 색깔이 갈, 흑, 회, 청, 녹황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류를 흘리는 그 통로인 전선을 사용을 할 때는 필요한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 4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전류가 잘 흘러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가 충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다가 이 전선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강도가 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중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이 비중이 가볍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물의 밀도에 비해서 이 전선의 밀도가 좀 더 작아야 된다 이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무게가 좀 가벼워서 전선을 설치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가효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가효성이라는 게 얼마나 유연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선을 접속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전선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좀 잘 구부러지고 그리고 유연하게 있어야 전선의 접속이 좀 쉽겠죠. 그래서 이 4가지는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오니까 이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단선과 연선인데요. 단선과 연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선의 피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만 나오는 게 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연선은 이 피복 안에 전선이 여러 가닥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연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선 내부에 이 구리가 한 가닥이 있다 하면은 단선이고, 전선 내부에 구리가 여러 가닥이 있다 하면은 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심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긴 여러 가닥이잖아요. 요 가닥가닥 하나들을 다 소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선의 개수를 구하는 게 시험에 좀 나와서 소선 개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소선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하고 전선의 층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문제에서 그냥 전선의 층수가 몇 층인데, 아니면 뭐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선인데 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소문자 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선의 총 개수는 3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전선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소선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n을 여기다가 3, 3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대입해주면 우리 3 곱하기 3 곱하기 3 플러스 1에 플러스 1 해주면 요거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37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선의 층수가 3층일 때 전선 소선의 개수는 37가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전선의 종류를 볼 건데 이 전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첫 번째 경동선, 두 번째 연동선, 세 번째 나전선 이렇게 있는데 이 경동선은 약호로 H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얘는 인장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다른 전선에 비해서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 강도도 좀 세겠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냐면 이거는 바깥에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야외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연동선이 있어요. 연동선은 우리 약호로 A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얘는 인장 강도가 경동선보다 낮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쓰냐? 실내에 써요, 실내. 그래서 옥내 전선로에 씁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나전선인데요. 아까 우리가 전선 얘기할 때 이렇게 피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전선 쓸 때 다 피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 피복이 없이 그냥 선만 있는 게 나전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전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는 절연전선의 약호랑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NR은 어떤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약호랑 이름이랑 매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약호에서 의미하는 알파벳들을 좀 알아볼 건데 일단 N은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NR, NRI, NF, NFI 요거 4개 다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NR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 여기도 I가 있죠. 요 I는 기기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NRI는 기기 배선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여기 있는 F가 어떤 거냐면 이 F는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NF는 일반용 유연성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NFI죠. 그러면 기기 배선용이고 유연성이고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연성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OW, HIV, OC, DV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O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옥외용이에요. 바깥에서 쓴다 이 말이겠죠. D는 인입용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H는 내열용이에요. 자, 그래서 OW 같이 보면은 OW는 여기 O가 들어가 있으니까 옥외용이겠죠. 그래서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HIV는 H 들어갔으니까 내열용이겠죠. 그 다음에 OC는 여기에
O 들어갔으니까 5개용이겠죠. 그래서 5개용. 자, C가 의미하는 거는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여기에 D가 들어갔죠. 인임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특히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는 NR,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W, 여기 있는 DV 요 세 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비닐 절연 전선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는데 이번엔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알파벳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V는 비닐이에요. 그 다음에 R은 고무예요. 그 다음 C는 각유 폴리에틸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긴 지금 VV죠. 그럼 비닐이 2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닐 절연, 비닐, 시스케이블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N은 여기 고무가 들어가죠. 그래서 고무 절연, 클로르프렌 시스케이블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CV인데, 자, V는 비닐이고 C는 뭐라고 했어요? 각유 폴리에틸렌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MI가 뭐냐면 이거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에요. 자, 이거는 미네랄 M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니까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4개 다 외워줘야 되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VV랑 이 CV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전선의 접속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 이 전선의 접속이 어떤 거냐면 배선을 하다 보면 이 전선이랑 서로 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유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전선을 접속을 했을 때 얘네가 만약에 불완전하게 접속이 됐어요. 그때 일어나는 사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전선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통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속을 잘못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저항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는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게 접속해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선이 그냥 있는 거랑 요걸 이어버리는 거랑 두 개의 기계적 강도가 좀 다르겠죠. 전선에 접속하더라도 기계적 강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강도가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한 20%까지는 봐준다 하는 의미에서 인장 하중이 2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인장 하중이 80%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전선 두 개를 접속을 하려면 이렇게 피복을 까야겠죠. 그리고 연결을 해야겠죠. 근데 연결을 하고 나서 여기를 다시 어떤 절연물로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얘네가 피복이 원래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벗겨낸 다음에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식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부식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요걸 안 지키고 그냥 불완전하게 접속을 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 어떤 거냐면 일단 누전이에요. 자, 전기가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전이에요. 자, 피복 제대로 안 하면 사람이 만졌을 때 당연히 감전되겠죠. 그 다음에 과열이랑 화재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전선의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전선의 저항을 만들면서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열이 받겠죠. 그 열이 받고 그 열이 심해지면
불까지 난다는 겁니다. 다음 전선의 접속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직선 접속이에요. 이 직선 접속은 전선 두 개를 이렇게 이어버린다는 뜻인데 트위스트 접속이랑 브리타니아 접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트위스트 접속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자, 전선이 6제곱밀리미터 이하 또는 지름이 2.6mm 그런 단선을 이용해요. 전선의 면적이 6제곱밀리미터 이하 또는 지름이 2.6mm 이하인 단선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접속인 거예요. 근데 이 접속이 여기서 돌돌돌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돌돌돌 말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전선의 기계적 강도가 약한 것들은 요 감다가 끊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에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브리타니아 접속인데요. 얘는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단선을 접속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전선이 요렇게 있어요. 자, 요 사이에 첨선을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감아줘서 조인트 손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트위스트 접속이 많이 나오는데 이 트위스트 접속 어떤 전선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 왜 사용 못하는지 기계적 강도가 약하니까 그 다음에 요 그림까지 요렇게 세 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기 접속인데요. 이 분기 접속에서도 트위스트 접속을 사용을 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선이 세 개가 보이죠? 자, 요렇게 선 두 개로 이렇게 분기를 할 때 그때 트위스트 접속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돌돌돌 감아주는 거 이거 5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0mm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cm 정도의 여유는 줘야 된다. 자, 문제에서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접속이냐? 직선 접속이냐 아니면 분기 접속이냐 이런 거를 묻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종단 접속인데 이 종단 접속에서 이 쥐꼬리 접속 요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해볼 건데 이 쥐꼬리 접속 어디서 사용하냐면 박스 내에서 사용해요. 자, 우리가 제어함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다 박스 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내에 있는 전선들 다 가늘잖아요. 그래서 가는 전선에 자,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선의 피복을 여유 있게 둘 다 벗겨요. 그 다음에 두 선을 90도로 꺾은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벤치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아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얘처럼 이렇게 접어주고 끝을 잘라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 지금 피복이 없잖아요. 이 피복이 없을 때 와이어 커넥터라는 걸 쓰는데 자, 이거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이제 쥐꼬리 접속했을 때 절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꼬리 접속 많이 나오는데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 내에서 쓰는 접속법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쥐꼬리 접속 찍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와이어 커넥터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슬리브 접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슬리브 접속이 뭐냐면 전선들을 슬리브에 이렇게 넣어놔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얘네 서로가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슬리브에 넣기 전에 전선을 좀 꼬아줘야 되는데 그 몇 회 꼬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형 슬리브라는 게 있어요. 자, S형 슬리브는 전선을 꼬을 때 2에서 3회 정도 꼬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맥킨타이어 슬리브가 나와요. 자, 얘는 전선의 단면적에 따라서 꼬는 횟수가 좀 달라지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전선의 단면적이 10일 때 그때는 2회. 전선의 단면적이 16일 때 이때는 2.5회.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이 25일 때 이때는 3회 이상 요렇게 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재료와 공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이 재료와 공구는 싹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랑 공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기기능사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만 딱 추려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키워드만 딱 집어드릴게요. 자, 일단 전선을 접속할 때 재료인데 여기서 점착성은 없으나 절연성, 내온성 및 내유성이 있어서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한다. 여기서 연필 케이블 접속. 자, 요거 나오면은 우리 어떻게 써야 되냐면 리노테이프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동이 심한 전기기계 기구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진동 키워드가 나오면 스프링 와셔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콘센트와 스위치 같이 알아볼 건데, 자, 첫 번째는 하나의 콘센트에 2개 또는 3가지 기계기구를 끼운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콘센트에 2 또는 3가지. 자, 요거 보면은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멀티탭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전기기능사 실기에 많이 나오는 스위치인데 물탱크에서 쓰는 거고 탱크에 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거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 유량을 제어할 수 있다 하면은 플러토레스 스위치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설정 시간 후 접점을 온오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타임 스위치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 스위치는 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KC 규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숙박업이나 아파트에 센서 등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은 조명이 딱 켜지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꺼져야 되는지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켜져요. 그 다음에 타임 스위치로 시간을 설정해서 꺼지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박업에서 이 입구 등에 있는 센서 등은 1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센서등이 딱 켜졌을 때 3분 이내에 다시 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이내. 그다음에 스위치 좀 더 해볼 건데 3로 스위치랑 4로 스위치가 있어요. 자, 3로 스위치 이렇게 점 3개 있는 거고 4로 스위치는 이렇게 점 4개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긴 복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도에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조명을 껐다 켰다 하고 싶고 저 복도 끝에서도 껐다 켰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3로 스위치 또는 4로 스위치 요걸 사용을 하는 거죠. 이 3로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 조명을 결선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요 복도 끝이랑 여기 복도 끝이랑 둘 다 조명을 껐다 켰다 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3로 스위치에서 얘랑 서로 이어요. 똑같은 거를. 자, 일단 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명이랑 전원이랑 2개를 이어요. 그리고 전원에서 한 선 빼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고 조명에서 한 선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도 양 끝에서 서로 조명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개의 전등을 2개의 장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하면은 3로 스위치 2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2개의 장소에서 하나의 조명을 제어를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3군데에서 이 한 조명을 제어를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부터 4로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장소는 3로 스위치 2개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4로 스위치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스위치가 3개. 그럼 4개의 장소는요? 자, 4개의 장소에서 1개의 조명을 제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3로 스위치 2개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로 스위치가 2개 들어가요. 자, 여기서 보니까 3로 2개는 고정이에요. 3로 2개는 고정이고 4로만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N개의 장소, 그러니까 어떤지 몇 개인지 몰라요. N개의 장소에서
한 개의 조명을 제어하고자 할 때는 3로 2개 기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4로가 n-2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n개의 스위치가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에서 3개의 장소, 4개의 장소, 또는 막 5, 6, 7장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자, 7장소면 어떨까요? 7장소면 7개의 장소에서 1개의 조명을 제어를 하려고 한다 하면 3로 2개, 4로 7-2 해서 5개 요렇게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네는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배선 재료 같이 알아볼 건데 이 배선 재료가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용어를 외워줘야 돼요. 자, 코드 상호, 그 다음에 캣 타입을 케이블 상호 접속할 때 그때 어떤 걸 쓰냐면 코드 접속기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관이나 합성 수지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서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을 해야 된대요. 노출 배관에서 금속 배관으로 변경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 우리 터미널 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터미널 캡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선 보호하는 고무로 되어 있어요. 터미널 러그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특히 문제에서 단면적 10을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을 초과하는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그대로 설명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러그는 이럴 때 쓰는데 단면적 하고 여기를 비워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그래서 이 단면적 10이랑 단면적 6 요거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터미널 러그는 요거 잘 안 보여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그림도 문제 생각보다 좀 나와서 이것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공구인데요. 이 공구는 이 6가지가 정말 빈출이라서 요거는 이제 키워드 잡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PC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를 측정을 할 때는 와이어 게이지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는 우리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활선 상태의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는 전선 피박기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 다음 5번째는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클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선관을 잘랐어요. 자르면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거를 다듬는 공구가 있어요. 그거는 리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다듬을 때 요거겠죠. 여기까지가 전선과 재료, 공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이 용어들을 다 접하면 낯설고 약간 외우기 힘들 거예요. 요거 이제 암기할 때는 몇 번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문제 풀면서 암기가 저절로 되실 거예요. 전 그럼 다음 챕터에서 만나 뵐게요.